안녕하세요. 본문은 짧게 우리를 스쳐 지나가겠지만 짧지 않은 사유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는 김혜령 교수님의 듣기의 윤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봄날의 박씨라는 출판사에서 2020년 4월에 나와서 6월에 읽었었는데요. 최근 한 도서관의 다문화의식 개선과 관련한 강의를 부탁받고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책은 그것을 쓴 사람의 전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최근 읽고 있는 시집의 최승자 시인 역시 시를 왜 쓰느냐는 질문에 나는 나를 쓸 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자는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라는 부제로 자신의 생각을 통해 말 걸어옵니다. 삶은 이야기라는 저자의 사유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삶을 의미화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나는 세계 안에 사람들 사이에 한 명의 행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구나 자기 삶을 이야기로 구성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주목하는 저자는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이야기 자체를 박탈당해서 또는 주변화된 삶이어서 주장하지 못했을 수 있어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드러내야 한다는데요. 저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 건네옵니다. 관점이 전환이 되시나요? 이 책 역시 완결된 작업을 정리한 책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의식을 다시 일깨워 고민을 지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와 아니다를 가르지 않고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을 저자는 말에 충분히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경창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에 들이운 그림자를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림자 들이운 말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파울 첼란의 너도 말아라는 시를 잠시 보겠습니다. 너도 말아라. 가장 마지막 사람으로서 말하라. 너의 말을 하라. 말하라. 그러나 아니다와 그렇다를 가르지 마라. 너의 말에 의미를 부여하라. 그것에 그림자를 들이우라. 그림자를 충분히 들이우라. 그것에 충분히. 내 주위를 둘러싼 한밤과 대낮과 한밤 사이를 나누어 알 수 있을 만큼 주위를 둘러보라. 빙 둘러 얼마나 생생한지. 죽음에서 생생하게. 그림자를 말하는 자, 진실을 말한다. 말의 그림자를 뺏지 않는 훌륭한 경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마지막 해야 할 말에 그림자처럼 떨어질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싶어집니다. 그럼 다양한 목소리는 어떻게 말이 될까요? 목소리는 사회적 질서 안에서 성숙한 언어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개인적 경험을 객관할 수 있는 언어를 말합니다. 즉각적인 소리의 표출이 미숙한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표현인 언어로 의미를 만들어내야겠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생명을 살아있다는 조회와 의미 있는 삶이라는 비오스라는 두 개의 용어로 표현했대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특정한 삶의 양식은 단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르면 로고스가 비오스의 조건이 되는 거죠. 저자는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인 노동, 작업,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물을 생산하는 노동이나 작업과 달리 행위는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며 반드시 언어가 수반된다고 합니다. 말 없는 노동이나 작업은 가능하지만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필요하고 인간은 말과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참여가 일어나는 말과 행위가 유일하게 인간 개개인의 차이를 드러낸다는 것에 저자는 주목합니다. 그 차이가 창출한 공간에서 나는 타인에게, 타인은 나에게 현상할 때 말은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발터 베냐민 책을 소개할 때 혼자서 하는 식사는 삶을 힘겹고 거칠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저자도 나누어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나누어 먹기 위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되고 그 구성은 각자의 해석이 담기게 되는데요. 저자의 초대는 말할 수 없는 경험, 이야기되지 못하는 실제가 남겨진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실은 좋은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죠. 폴 리케르는 좋은 삶은 자기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좋은 친구는 나를 돌아보게 한다고 했대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윤리적 목표 안에는 더불어 살기가 있는데
더 나아가 정의로운 제도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에 이어 벤야민, 르케르, 버틀러, 칸트, 데리다, 하버마스, 레브나스 등 많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더불어 살기의 다양한 이야기가 우리의 책임 있는 응대에 대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충분한 경청은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